안녕하세요. 성암다육농원의 샤리아르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걸 좀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다육이는 건너뛰고 아이들 조금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이 친구들 어제 저희 여기가 일기예보상 저희가 3도라 그랬거든요. 3도. 근데 얼음이 아침에 새벽에 얼음이 얼었어요. 굉장히 추웠는데 요거 어, 제가 어제 비닐막 입고 밑에 있는 아이들은 좀 더 잘 견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실수를 했어요. 여기에 여기 요 라인 일부분이 비닐막 밖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약한 친구들이 약간 아야아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요 라울이 안쪽에 비닐 안쪽에 있는 작은 라울은 버텼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게 위에서 요렇게 여기까지더라고요. 넉넉하게 비닐이 여기 있었으면 요 정도까지 비닐이 있었으면 견뎠을 건데 지금 냉해가 좀 왔어요. 근데 지금 냉해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눌러보면 좀 티가 나는데 아마 물이 눌렀을 때 잎을 이렇게 하나 떼서 이거는 동해 같기도 하고 이 친구는 살짝 이 상태에서 둬야 돼요. 이 친구들이 냉해를 입든 동해를 입든 차이는 조금 지금 얘는 지금 애매한데요. 입었을 때 어떻게 다시 회복을 시키냐면요. 동해는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한번 얼어버리면요. 저희 얼음 얼리면 물이 얼면 칵 하고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는 물밖에 없는데요. 세포가 안에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얼면 세포벽이 깨져버려요. 이게 식물은 단단한 제일 바깥이 단단한 세포벽으로 돼 있어서요. 동해를 탁 얼어버리고 뿅 하고 물이 촥 팽창을 해서 세포벽을 깨트려 버리면요 방법이 없어요. 동물은 세포벽이 말랑말랑한 막으로 돼 있어서 동해에 조금 동상이 좀 강한 편인데 식물은 그거 없어요. 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해면 이제 회복은 못해요. 근데 냉해는 저체온증이라 보시면 돼요. 냉해를 입으면 기다리시면 회복이 되는데 어디서 입은 장소 그대로 거기 두세요. 따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아이고 우리 아이 살아나라 라고 비시는 수밖에 없어요. 요 상태로 두면 회복할 수도 있어요. 요 친구는 제가 볼 때 냉해 같고요. 쪽 밑에는 동해를 입은 것 같은데 아리송해요. 그리고 요거는 보여드리려고 여기 잎에 보면 색이 좀 다를 거예요. 어, 좀 더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진초록이 있고 연두색이 보이죠. 요 친구도 지금 냉해를 입었는데 요대로 두면 요거를 약간 입은 장소 그대로 살포시 두고 기다리면 회복이 됩니다. 굳이 강력한 햇볕이 있는데 두는 것보다요 천천히 온도를 천천히 끌어올리고 천천히 내려가는 데서 두시면 이게 급격히 온도를 올려버리면 냉해 입으면 안 돼요. 저희 동상 치료할 때 동상이나 이렇게 냉상 오면 치료할 때 엄청 뜨거운 물에 넣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물에서부터 온도를 서서히 올리거든요. 얘들도 똑같아요. 천천히 미지근한 물에서 따뜻하게 올려야지 이게 아무 탈 없이 되고요. 너무 따뜻한 곳에서 애들 갖다 놓으면 그대로 이제 끝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약하다는 친구들 있었죠. 근데 버텼어요. 이거 하나로. 요 비닐 하나로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솔직히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버텼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한겨울에도 이거 치고 하면 안 되나요? 라고도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안 됩니다. 온도 때문에요. 영상일 때는 이게 여기 비닐이나 이게 위에서 이슬을 막아줄 친구가 있으면 버틸 수가 있는데요. 영하권으로 내려가면 여기도 영하, 이한도 결국에 온도가 상온이 영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하권에서는 이거 위에 있다고 해서 두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거의 얼어붙어요. 그리고 하루 정도는
뒀는데 괜찮던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강하게 잘 키운 친구는 하루 이틀 영하 1, 2도, 뭐 어떤 친구들 그 냉기에 좀 강한 친구들은 버틸 수 있는데요. 그 지속이 되면 깨켜버립니다. 저희도 건강하면 하루 정도 춥다고 해갖고 에이 괜찮 이런 일 없잖아요.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온이 계속 유지되면 아무리 단단하게 키운 친구들이라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금은 최저 온도를 계속 보거든요. 근데 최저 온도에서 2도 정도는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3도에서 1도 정도까지는 되니까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영하권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2도 1도 되면 라고 예상이 되면 이 친구를 다 대피시켜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정도는 저희가 너무 진짜 건강하게 물 안 주고 쪼으면서 길러서 하루는 이렇게 맞아도 별 탈이 없어요. 근데 특히 제가 대피시켜야 한다는 이 친구랑 웅동자가 또 여기 비닐 밖에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웅동자가 비닐 안쪽 편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멀쩡해요. 큰 탈이 없는데 여기 비닐 완전 밖에 있었던 친구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와버렸어요. 아야야한 게 색이 조금 달라요. 오, 얘는 또 많이 버텼네. 이 친구는 지금 못 버텼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져 있거든요. 색깔이 좀 다르죠. 아까 보여드린 거랑 이 상태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줄기만 살아 있으면 동자는 회복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 중 하나예요. 그래서 웅동자를 기르시는데 웅동자 그리고 저기 어디 갔냐 미인류 미인들하고 웅동자 그다음에 방울복랑 같은 경우에 힘들면 입장을 버려버리거든요. 근데 줄기만 살아 있으면 솔직히 지금 냉해를 입었다고 버리시면 안 돼요. 내년 봄에 되면 다 나와요. 좀 못생긴 기간이 조금 있다 보니 나오고요. 그 친구들은 더 예뻐집니다. 진짜로. 그리고 겨울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친구는 용월은 영하 1, 2도까지는 버텨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용월이 월동이 됩니다. 저희는 안 돼요. 대구권도 안 되고요. 대구가 겨울에는 남부권 중에서는 좀 추운 곳에 들어가지거든요. 대구가 다들 덥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겨울에는 좀 춥고요. 여름엔 쓸데없이 더워요. 아마 나중에는 남해 쪽에는 될 것 같긴 한데 제주도 가시면 용월 할아버지라고 속각인가 그 근처에 계신데 굉장히 이쁩니다. 가보시면 요거는 제주도 다육이 좋아하시면 가셔갖고 한번 구경해 보시면 괜찮아요. 그 집에 음식도 파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이 친구 잘 버티고요. 의외로 여기 잘 버텨가지고 제가 지금 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부용이도 버텼어요. 온도가 좀 많이 떨어져 갖고 아침에 큰일 났다 하고 왔는데 지금 바로는 못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해가 뜨고 상태가 지나야 이슬이 날 좀 없어져야지 애들이 좀 괜찮은 게 보여갖고 로우도 잘 버텼고요. 의외로 역시 이게 단단하게 키운 보람이 남는다고 잘 버텼어요. 그리고 궁금한 점 문의 주신 거에서 그거 먼노가 새카맣게 돼서 죽었다고 하시는데요. 입장이 혹시 몰캉몰캉하게 이렇게 딱 가면 아니 뭐라 그래야 되나 밀가루 반죽처럼 이렇게 부서지는 느낌이 든 거면요 곰팡이 쪽에서 온 거거든요. 멀로 아이가 그러게 그 친구들이 잘 와요. 그래서 멀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습에 좀 약해요. 솔직히 후레뉴, 멀로, 아이시그린 그 다음에 또 한 놈 더 몇 놈 더 있는데 흰색 분이 올라오는 친구는요 굉장히 건조하게 기르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 친구들이 잿빛 곰팡이병에도 좀 약하고요. 그런 현상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환기가 잘 안 될 때는 물을 적게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크게 키운다고 집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몰로가 우진 몰로가 그렇게 물러서 죽었다. 그럼 마사율을 더 높이세요. 마사를 9 정도로 가세요. 그렇게 가셔야지 좀 더 괜찮고요. 9로 올렸는데도 안 돼요 라고 하면 100% 마사에 심으세요. 이게 관상수인데 자꾸 이게 재테크 욕심이 있고 그러시는 분들은 솔직히 집에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캠핑장을 가시든지 이제 옥상에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분들은 그게 되는데 베란다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겨울이 나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습이 약한 친구들은 마사율을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마사율이 올라가면 굉장히 단단하고 예쁘게 큽니다. 다 좋은데 진짜 단점이 안 커요. 그래서 솔직히 기르는 조금씩 커지는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마사에 100% 마사로 가면 못 자란다고 보셔야 돼요. 다만 굉장히 건강합니다. 원체 배수도 잘 되고요. 통풍이 뿌리 쪽으로 뿌리 호흡이 굉장히 좋아져서 잘 자라요. 그러니까 물로를 조금 더 마사 비율을 올려서 심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겨울에 창문을 닫아야 되면 단수 빼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집에서 밥을 많이 해 먹고 국도 많이 끓이고 하신다 라고 하시면 생활습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식탁 위로 와버리면 웃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베란다 최대한 추운 곳에서 기르셔야 돼요. 그런다고 막 영하로 만드시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 아파트가 굉장히 단열 효과가 좋습니다. 문만 닫아 놓으면 무슨 짓을 해도 5도 밑으로는 안 떨어질 거예요. 영하까지 간다 그럼 우풍이 있는 거고요. 그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온도계랑 습도계 되는 거 다이소 이런데 정말 저렴하게 팔거든요. 그거 설치하셔서 온도 꼭 체크하셔야 돼요. 내년을 대비해서 올해 우리 집 베란다의 최저 기온을 내가 모른다 그러면 꼭 사셔갖고 기록을 하셔야 돼요. 이게 기르시면서 우리 집이 최대 몇 도까지 떨어진다는 꼭 하셔야 돼요. 고온은 물만 안 주면 다육이들은 절대 죽는 일이 없어요. 잘 버티거든요. 이 친구 40도 넘어가는데도 살아요. 근데 거기는 습도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고온은 물만 없으면 고온은 무조건 잘 버텨내요. 근데 저온은 물이 없어도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온이 물이 없으면 좋긴 하지만 저온이 몇 도까지 내려가는지 우리 집 베란다의 최저 기온이 몇 도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도 온도계를 사셔가지고 꼭 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6시 30분쯤 아마 해가 뜰 거예요. 6시쯤 6시 7시 온도를 보시면 제일 좋아요. 이게 거의 최저 기온이거든요.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추워요. 그 온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만 아시면 그 온도가 우리 집은 진짜 매서운 한파가 불어도 7도다 그러면 아이들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단하게 길러야 돼요. 저희 애들 단단하게 기르니까 어제 영하 떨어졌는데 멀쩡해. 여기가 제일 춥거든요. 저쪽은 바람막이라도 있지 여기는 바로 개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추운데 제가 와서 여기랑 저 그늘막을 확인을 했는데 버텼어요. 단단하게 천천히 기르면 한두 번 이렇게 한파가 와도 버텨내거든요. 그래도 지속적인 한파는 안 되니까 꼭 기록하셔야 돼요. 최저 온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얘들 제일 잘 자라는 온도가요. 사람이 생활하기 제일 좋은 온도 20도에서 25도. 그때는 여건만 맞으면 막 자랍니다. 진짜 미친 듯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외부 환경 요건이 실내로 들어오면 이 친구들한테는 햇볕이 조금 있어도요. 나머지 기온하고 좋으면 막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하나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을 끊어버리세요. 아무리 집이 따뜻하고 좋고 뭐라고 해도요. 물이 없으면 못 자라요. 근데 습도가 원체 좋아서 45도쯤 되면 45% 50% 되면 자라긴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집 안으로 넣으시버리면 단수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베란다에서 어떻게 잘 기르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단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물까지 줘버리면 환경적 여건이 너무 좋은데 물까지 들어가 버리면 애들 미친 듯이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장님이 항상 오시면 겨울엔 단수하세요 하는 게 문을 닫아버리고, 이게 요즘에 확장형 베란다에서 기르시면 온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물 줘버리면 전부 풀떼기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육이 하시는 분들이 내가 애들 자꾸 죽인다, 애들 자꾸 이상하게 기죽이가 된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집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집이 단열이 너무 잘 되고, 그래서 겨울에 원체 온도 따뜻하니까 애들이 막 자라거든요. 물을 줄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안타깝지만 겨울 내도록 굶기셔야 돼요. 그럼 갈수록 애들이 삐쩍 고르면서 점점 못생겨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봄에 물을 바로 주시 마시고요. 그때 되면 제가 또 얘들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집안에서 기르고 싶으시면 단수를 해도 못 자란다. 그럼 우리 집에 습도가 많아요. 최대한 이 친구들을 집에서 제일 춥고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어요. 햇볕이 조금 들어온 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햇볕이 적게 들어오면 입장이 약해지기 때문에요. 그 친구들이 봄에 돼갖고 직광을 받아버리면 온도가 올라가고 직광을 받으면 타요. 그때는 가림막 꼭 해주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버텨요 라고 하는데, 저희가 경기도권이나 유튜브에 올라오는 친구들보다는 색이 안 이쁠 거예요. 저희 농원이 이유가 굉장히 강하게 키워가지고 표피 엽록세포가 굉장히 두꺼워져 갖고 색깔이 맑게는 안 올라와요. 저희는 이제 완전 진짜 깡처리처럼 키워가지고요, 단단하고 로제트는 괜찮고 목대 조건 하는데, 색은 진짜 온실속 화초처럼 기른 친구보다는 안 이쁩니다. 그는 선택을 저희도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을 강하고 단단하게 기를 거냐, 아니면 여리여리하고 예쁘게 기를 거냐. 근데 저희는 단단하고 강하게 기르는 쪽으로 가는 농원이라서요. 색깔은 아마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그 경기도권이나 그렇게 완전 하우스 쪽에서 기르는 분들보다는 색은 저희가 확실히 이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세요. 이게 표피가 두꺼워지면 색이 발색 자체가 톤이 조금 어두워집니다. 그거 대신에 아이들이 굉장히 단단하고 건강하게는 저희는 기르고 있으니까요. 색깔 너무 좋아하시면 아니 저희는 그 정도 색깔까지는 못 드려요. 대신에 올리는 방법은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올리냐, 저희의 친구들을 납치를 하는 친구들 데려가서 약간 방근을 해서 그렇게 기르시면 이 잎이 약해지기는 하는데, 완전 방근으로 가시면 안 돼요. 해가 좀 적게 드는 곳에 가면 잎이 점점점 엷어져요. 기간 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그러고 나면 색이 굉장히 예쁘게는 올라옵니다. 다만 약해져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단단하고 강하게 기르냐, 아니면 여리여리하게 기르냐. 오래 보실 거면 단단한 게 좋아요. 저 보세요. 저렇게 단단하게 기르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자랍니다. 잠시만요. 자, 보여드려야죠. 아무 문제 없죠. 오히려 굉장히 색깔이 이쁘게 올라왔어요. 이 친구 살짝 아프겠다. 이쪽이 대부분 친구들이 어제 영하권인들 버텼거든요. 지금 넣어야 되나 고민했는데 다시 저희가 영상으로 올라가서 큰일은 없어요. 홍매화도 추위 좀 약한데 버텨냈어요. 역시 강하게 키운 게 1등입니다. 오늘은 요 영상 올려드리고요. 내일은 이제 색깔 지금 예쁘게 올라와 있어요. 여기가 제일 예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이 같은 친구, 이런 친구에서 색깔 예쁜 친구들에가 짧게 해서 여러 친구들 얼굴 보여드릴게요. 이름이 얼고 가격 얼마고요 하고 그냥 얼굴 색깔 이쁘게 올라온 친구들에서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의외로 잘 견뎌서 저도 좀 놀랐어요. 일기예보를 믿을 게 안 돼요 진짜. 이 김상청 사람들 진짜 진짜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기상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맞는 경우가 없어요, 별로. 근데 또 어떨 땐 또 맞거든요.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래도 믿고 하는데 이러면 좀 난감합니다. 이게 영하로 떨어질 줄 알았으면 직원이 어제 이후에 뭘 덮고 하나 덮어주고 갔을 거예요. 그것만 좀 이불 같은 거 좀 얇은 거라도 하나 덮어주면 저희는 위에 이렇게 비린막이 있기 때문에 이씨 큰 문제가 없는데 이씨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갖고 이게 아 친구들 큰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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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근데도 의외로 잘 버텼어요. 그럼 됐지 뭐. 색깔 예쁘게 올라온 친구들하고는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놓으시면 오늘처럼 해서 여러 개 묶어가지고 한 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한 조금씩 영상 초반에 하는 것보다 궁금한 점은 모아서 해드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집에다가 기르신 거 걱정하지 마세요. 솔직히 베란다가 저희가 콘크리트 건물이라서 습기가 건물 내에 많아서 그게 문제지 베란다에서도 예쁘게 기를 수 있으니까요. 온도만 조금 낮게 유지해주고 단수를 하시면 겨울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확장형인 경우에는 정말 난이도가 높습니다. 다육이 기르기. 그러니까 내가 못 기르는 게 아니라요. 내가 다른 분보다 주어진 환경이 너무 다육이 기르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못 기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환경이 솔직히 좋은 쪽에서 기르는 분은요 아무런 신경 안 써도 잘 자라고요. 환경이 이 친구들한테 좀 진짜 극악한 곳에서 기르시는 분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농사가요 그래요. 어떤 데에서는 그냥 씹으면 나는 애들 있거든요. 미국에 이제 진짜 축복받은 땅에서는 꼽으면 자라요. 꼽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저것 많이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 또 저기 지금 예초기 돌리고 계시거든요. 웅 소리 나는 거. 지금 이제 가을의 마지막 예초 작업. 이제 이분들도 쉬지 않고 계속 농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요. 농부들을 이게 또 좋은 나라에서는 이거 안 해도 되는 나라들도 있어요. 조금 아쉽긴 한데 너무 확장량이 아마 다육이 기르는 데서는 제일 어려운 장소니까요. 확장형에서 기르는 분들은 내가 못 기른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분보다 환경이 너무 힘든 곳에서 기르는 거니까요. 너무 크게 자책하지 마세요. 이게 죽여보고 해보고 자꾸 하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죽는다라는 거를 꼭 어디 적어 두시든지 아니면 기억해 두시면서 길러야지 아무 문제 없이 자라요. 그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집 최저 온도 그리고 물을 얼마까지 줬을 때 애들이 뾰롱 하고 죽더라.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 많이 주면 이상이 생기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물 자꾸 주시면 안 되고요. 다음번에는 다육이 대 화분 매칭 크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베스트 팁 같은 것도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한 두세 개 모이면 이렇게 또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냉해랑 동해 이렇게 선별적으로 차이 나게 온 친구들 있으면 장난처럼 해서 그 친구들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직원은 이만 또 일을 하러 가야 돼서요. 돌아보면서 무슨 일이 있나 또 봐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직원은 이만 일하러 갑니다.